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던 그 당시, 그러니 2024년 12월 3일입니다. 그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체포명단이라고 해서 공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메모지는 그 하단에 www.ssu.gov.ua 라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트 전체에 다 이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홈페이지 주소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바로 그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나옵니다. 영어로 SBU, 우크라이나 문자는 알아보기 어렵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SBU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알파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조직이 되겠죠.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지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주소가 찍힌 메모지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어떤 곳이냐? 이것이 1991년에 구소련입니다. 소련 KGB 우크라이나 지부의 후신격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SBU는 현재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는 심리전을 하고 요인 암살, 중요 거점을 폭파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검거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 긴박했던 이날 밤의 체포 명단을 이 메모지에 적었다. 그러니 메모지만을 봤을 때 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그 주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먼저 떠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오고 김건희 여사를 꼭 우크라이나에 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봤습니다. 여기에 정창래라는 이름, 이것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에서 이름이 틀린 사람은 김민웅, 뭐 이 정도인데 정창래라는 이름이 있다. 당연히 우리는 정청래를 몰라서 그랬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홍장원 차장이 이것을 나중에 버전을 바꿔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했을 때도 역시 정창래로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이 김민웅처럼 이걸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정해야 하겠죠.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럴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착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간 바와 같이 정청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잘못 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메모를 작성한 것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자리에 정청래 소추위원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을 이 체포명단에 적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12월 14일 이전인 2024년 12월 3일에 정청래는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 사람과 마주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겠다 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12월 3일, 그때는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할 것을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상계엄 내란 당시 정청래는 주요 반국가 세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요즘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정청래 위원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많이 누그러진, 그래서 별로 사납지 않은 손자를 데리고 노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노는 그런 인상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 설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했지만 정청래 정도는 두목급은 아니다, 피라미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14명에서 16명 체포 명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값을 쳐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청래를 잘못 썼나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대단히 유능한 요원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공무 수행,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착오 없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홍장원 차장이 오자를 썼다. 이것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 이러니까 쉽게 오자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모를 옮겨 적어서 다시 적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도 청년이 아니죠. 노련한 사람입니다. 역시 경력이 많은 이 사람도 A급일 텐데 이 사람이 오자를 썼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홍장원 차장이 나중에 추가 버전을 들고 나올 때도 이 보좌관에게 다시 써달라고 했다는 것도 또 오자를 동일하게 넣었다는 말인가.
정말 그렇죠. 그래 이렇게 보면 오자라고 간단히 넘기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봐야겠죠. 혹시 그 내란의 밤에 납치 감금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중요한 인물로 정창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평소에는 정창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창래를 찾아봤더니 매우 간단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정창래였습니다. 삼부토건에는 대표이사가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응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정창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3년 3월부터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정창래가 들어갔는데 2024년 4월 8일부터는 이응근이라는 사람은 대표이사에서 나가고 정창래만 계속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창래를 봐야 하겠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선 이응근이라는 사람이 삼부토건에 먼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두 차례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런 아예 매각이 된 것이 이 DST 매각 그때고, 그 다음에 또 DYD라는 데서 또 들어가게 되고 한 처음 DST 매각 때부터 삼부토건에 이제 곧바로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이응근 씨가 그때부터 삼부토건에 있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응근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육사 31기 출신입니다. 육사 31기로 누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준장으로 예편을 했고 제향군인 사업단장도 역임을 했고 또 동문건설의 경영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부토건과의 관계는 이제 나옵니다. 삼부토건이 2017년 휴림 로봇에 매각이 됩니다. 원래 DST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매각이 됩니다. 이때는 휴림 로봇이 아니고 DST 로봇, 이렇게 해야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DST 로봇이라는 데 대해서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DST 로봇 이때 삼부토건이 여기에 팔려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DST 로봇의 자본이 어디냐? 이게 좀 놀랍게도 중국 자본입니다. 최대 주주가 중국 자본인데 베이징 링크선 테크놀로지하고 리드 드래곤 유한 회사하고 여기에서 여기 DST 로봇의 최대 주주 이렇게 됐고, DST 로봇이 삼부토건을 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우리가 볼 것인데 한국
측에서 이 추적 조사를 받게 되니까 DST 로봇을 휴림 로봇으로 그 상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DST 컨소시엄, DST 로봇의 DST 컨소시엄이 삼부토건을 사들였다. 뜻밖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삼부토건이 이러고 보면 영찜찜한 겁니다. 삼부토건이 이렇게 팔린, 매각된 직후에 앞에서 소개한 이런 경력이 있는 이응근 씨가 삼부토건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이어서 2018년 4월부터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응근 대표이사가 무슨 일들을 했는가? 이때 보니까 주로 당연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천안, 신방, 삼부 르네상스를, 그리고 같은 해 연말에는 아산 신창지구의 대규모 분양건이 있었고, 2021년에는 같은 아산 신창지구에 2차 분양을 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남양주 덕소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남양주 하니까 혹시 김건희 씨 집안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냥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응근 대표이사 이때 보니까 삼부토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동생의 이계연 씨를 삼부토건의 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삼부토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뭐 망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삼부토건이 계속 그 이름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2018년에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018년 그러면 2017년에 그 DST 로봇의 삼부토건이 매각되는 팔린 바로 그 직후가 되겠죠. 이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누가 했는가? 금융감독원에서는 바로 이 DST 로봇, 지금은 휴림 로봇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DST 로봇 컨소시엄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을 사들인 그곳을 바로 의심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18년 4월 24일에 삼부토건이 북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딱 일주일 전에 주가가 6,750원이던 것이 7일 만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12,300원으로 뛴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DST 로봇 컨소시엄 쪽에서 그 주식을 대거 매각하고 현금화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이랬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를 계속하던 2019년 3월에 바로 이 DST 로봇이 휴림 로봇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은 휴림 로봇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의 사건인데 그 다음에 휴림 로봇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 휴림 로봇이
2024년 7월 EQ셀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게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휴림로봇에서 실제로 돈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EQ셀이 그 이후 3일 만에 상장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게 EQ셀을 인수하려고 한 게 무산됩니다. 이것이 2024년 7월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종우 씨 관련 뉴스가 있죠. 2024년 5월에 이종우 씨하고 김규현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이제 녹취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종우 씨가 한 말이 이겁니다. 2024년 5월입니다. EQ셀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다 하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매각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이종우 씨가 휴림로봇이 EQ셀을 인수한다는 거기에 그걸 알고 있고 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휴림로봇은 무엇이냐 하면은 삼부토건을 사들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휴림로봇인데 이게 삼부토건이다. 이렇게 또 봐도 되는 것이죠. 이게 2024년 5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4년 4월 8일 삼부토건의 이은근 대표이사가 사임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주 서두른 듯이 사임을 하죠. 이때 삼부토건이 적자라고 할까? 하여튼 사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심각한, 계속 안 좋았지만, 그래서 4월 8일에 이은근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이제 정창래만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창래는 그때 어떤 지위였는가 하면 삼부토건의 대표이사하면서 지금 2024년입니다. 2018년에는 DST 로봇이 삼부토건을 사들였는데 요건 2024년이죠. 요 바로 얼마 전에는 삼부토건을 이 DYD를 포함한 이쪽에서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의 위쪽에 있는 것이 DYD고 정창래는 이 양쪽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밑에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팔렸구나, 소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두 곳의 앞부분에는 이은근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정창래가 나오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은근과 정창래가 같이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를 했다. 2017년부터 쭉 이어지는 삼부토건의 어떤 역사가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2024년 7월에 휴림로봇이 그 안에는 DST 로봇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EQ셀을 사들이겠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종우 씨가 또 하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한 게 아닙니다. 같은 해 2024년 10월 29일에 결국은 인수했다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EQ셀의 최대 주주는 휴림로봇이 된다.
그러면 이 EQ셀하고 휴림 로봇하고 삼부토건하고 한 가족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17일, 그러니까 이 기어이 인수했다 하는 것보다 좀 빠르죠. 이때 바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언제냐 하면 2017년 거는 따로고 여기 조사한다고 했죠. 이때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2023년, 그러니까 DYD가 여기에 끼어든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서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것을 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종우 씨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EQ셀 인수하는데도 있더니 여기에 또 끼어든 게 뭐냐 하면 2023년 5월 14일에 이종우 씨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래서 이 3부를 골프장이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는 이게 삼부토건이라고 확인이 됐죠. 이 말을 한 겁니다. 3부 내일 체크하고. 23년 5월 14일에 이종우 씨는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DST 로봇, 휴림 로봇, 삼부토건,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이제 위치가 그렇죠. 이종우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라고 하고, 2024년 9월 12일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분의 1 체크하고가 있었던 것이죠. 즉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조사한다고 한 바로 그 사건에 거기에 또 이종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 무렵 2023년 삼부토건 인수하고 하던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이때 DYD의 대표이사는 정창래입니다. 700억 원을 투자해서 삼부토건의 주식 1750만 주를 인수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DYD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2023년 3월 15일에 정창래는 삼부토건의 공동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은근, 정창래 이렇게. 그 다음에 2023년 5월 22일에 DYD가 이제 정창래는 DYD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삼부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기도 하죠. DYD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의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그러니 뭐 정창래와 이은근이 참석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행사 사진이 대통령실에 올라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이 앉아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5월 24일 이때 뉴스를 계속 내보냅니다. DYD가 인수한 DYD가 최대 주주인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다.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데 5월 24일에 DYD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시, 코노토프시, 폴란드 F1 패밀리 홀딩 LLC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것을 밝히고 2023년 6월에 삼부토건과 DYD,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등과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또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어떤 그 조직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밝혔는데 참으로 거창합니다. 삼부토건 국내 건설업 부문은 삼부토건, 삼부 르네상스, 삼부 르네상스 더힐, 삼부 르네상스 이러면은 원래 그 삼부의 그 조나목의 아들인가 하는 사람하고 또 관련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해외 건설업 부문은 삼부토건, 삼부 파키스탄이 있고 스틸 사업 부문은 삼부토건, 기타 사업 부문은 삼부토건 해서 이렇게 그 사업 분야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매체 같은데 뉴스가 아주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4년 1월에는 삼부토건이 필리핀 GHCI사하고 4PH 주택 공급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급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 2024년 3월 말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부다바사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그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삼부토건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창래 DYD 대표이사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2024년 4월 8일 이은근 대표이사가 사임합니다. 삼부토건 대표이사에서.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또 그 주가 조작 그 조사를 하고 그러던 거하고 맞물려 있다. 앞에서 한번 봤죠. 한국거래소는 2024년 7월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게 정창래 대표이사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2024년 9월 24일에 삼부토건 정창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나갑니다. 신규철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24년 11월 5일 그때 DYD의 이일준 회장, 이 DYD의 대표이사는 정창래입니다. 이 사람이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9월 24일에 그만뒀으니까 이때는
DYD 대표이사겠죠. DYD의 이일준 회장이 레그테크하고 경영권 변경 계약을 합니다. 이제 이 레그테크는 2025년 1월 8일에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DYD의 최대 주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레그테크는 작은 기업이고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했는데 그 출처를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창래 대표이사가 삼부토건에서 24년 9월 24일에 그만두더니 25년 1월 31일에는 DYD 대표이사도 그만둡니다. 정창래 대표이사가. 그러면 삼부토건에서 빠져나오고 DYD에서 또 빠져나오고 그런 걸 알 수 있죠.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0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그 인기를 올린 삼부토건에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바로 이때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로 들어간 게 바로 이 DYD가 앞장섰고 또 DYD에는 이일준이 회장이고 정창래가 대표이사였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집중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기간에 정창래는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2025년 3월 10일에 바로 이것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쪽과 관련된 계좌가 200여 개나 된답니다. 이것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조작 의혹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2023년 5월에서 7월까지의 작전 세력, 그게 누구인가? 이제 분명하죠. 2022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던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때 삼부토건을 DYD를 포함한 이 컨소시엄에서 인수를 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삼부토건을 인수한 컨소시엄에는 DYD가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대양 D&I가 있고 C&I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최대 주주는 바로 이일준 회장입니다. 그러니 이일준 회장과 정창래 대표이사는 같이 붙어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대양 D&I의 최대 주주도 이일준이고 C&I의 최대 주주도 이일준이고 DYD의 최대 주주도 이일준이다. 정창래는 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DYD의 대표이사였으면서 2023년 3월 15일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문제가 생기는 이 무렵부터는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까지 했다. 그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했죠. 뜻밖에도 이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동일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일준 회장이 누구냐? 이 사람은 1962년 4월 생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월부터 계속 AFC 회장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운동과 관련된 쪽에 이런 걸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국기원의 부총재를 계속하고 있고, 2019년 10월부터 자유총연맹 서울시 지부의 수석 부회장을 계속하고 있고, 2021년 1월부터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지도교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창래가 누군가 이걸 봐야 하겠죠. 정창래 씨는 뜻밖에도 검사입니다. 또 검사냐? 예, 바로 검사입니다. 정창래 씨는 1966년 1월생이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4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의정부 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감사로 있었는데, 이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주식회사 원마운트라는 것은 청원건설이라는 곳의 레저산업 부문인데, 청원건설의 소유자는 배병복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감사를 했다. 그런데 이 배병복 회장은 이일준 회장과 접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그쪽에서 건설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주식회사 더누림이라고, 그러니 이일준 회장이 대양 D&I, C&I, DYD의 최대 주주인데, 바로 주식회사 더누림의 주식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누림의 주식의 70%를 보유한 사람이 바로 배병복 회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감사를 했다. 그러니 2013년부터 이미 이일준 회장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주식회사 오스토리의 대표이사를 했고, 2019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일산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런 정창래가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무렵에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작업을 했고, 그 DYD의 대표이사였다.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특수를 노리면서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도 했다. 바로 2022년 5월, 6월 이때부터 아주 대단한
포부를 그 언론에 이렇게 뉴스로 흘렸습니다. 삼부토건과 함께 온갖 것을 다 하겠다. 무슨 전기자동차도 뭐 하고 스마트 시티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했죠. 사업을 마구 확장하겠다고 꿈을 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홍장원 차장의 이 명단, 여기에 있는 정창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삼부토건의 정창래 대표이사, DYD의 정창래 대표이사, 검사 출신 일산의 변호사 정창래가 더 가깝게 보이죠. 또 공통점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창래,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이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서 우리가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정창래, 삼부토건, 이종호, 김건희, 휴림로봇, 중국 자본, 그리고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같이 줄줄이 엮여 있다. 이런 것을 또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